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이 JH타워 70층 스카이. 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 아찔하게 펼쳐졌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저명 인사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져 성공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JH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체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지금은 그의 곁을 차지한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실상의 안주인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을 기꺼이 즐겼다. 지우는 잔을 들어 올리며 파트너사 대표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냈다. 오늘 밤은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수년간 공들여온 YJ 인베스트먼트와의 합병 계약이 드디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이 계약으로 JH그룹은 업계 1위를 넘어 절대적인 제국으로 군림하게 될 터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훈 씨 정말 멋져요. 모든 사람이 당신만 쳐다보는 거 알아요. 한체리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 모든 영광이 곧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지우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두드렸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야, 체리야. YJ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단이지. 그들이 도착해야 모든 게 시작되니까. 그는 입구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나 늦어지고 있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늦는다는 것은 보통 무례함이 아니었지만 지우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값은 자신이었으니까. YJ 인베스트먼트라.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베일에 쌓여 있어요. 특히 그 대표라는 사람은 더더욱. 미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혜성 같은 존재라죠. 한체리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경쟁자, 특히 여성 경쟁자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능력이 있으니 이 자리까지 왔겠지. 하지만 결국 내 소나귀에 들어오게 될 거야. JH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타는 건 그들에게도 나쁜 선택이 아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5년 전 자신의 아내였던 서유진을 버렸을 때도 그랬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여자였다. 지우는 첫사랑인 한체리와 재회하자마자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유진은 그저 그의 완벽한 삶에 잠시 끼어든 오점 같은 존재였다. 유진은 놀랍게도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짐 하나만 들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여자였으니까. 그 후로 5년 그는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그때였다. 웅장한 스카이 라운지의 입구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YJ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단이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지우는 표정을 가다듬고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앞서 걸어오는 한 여자에게 모든 시선이 고정되었다. 지훈의 미소도 한체리의 호기심 어린 표정도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자는 스텔레토 힐 소리를 또렷하게 울리며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겨 낮게 묶었고 날카롭게 재단된
로열 블루 슈트 팬츠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복장은 오히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우는 숨을 멈추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 얼굴, 저 눈빛. 하지만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가 알던 여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며 희미하게 웃던 여자였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했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가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지훈은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다. 한채리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지훈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다. 여자의 시선이 아주 잠깐 지훈과 얽힌 체리의 손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훈의 얼굴로 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JH그룹 강지훈 대표님.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하얀 손을 내밀었다. YIG 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유진입니다. 세어 유진.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뇌는 그 이름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떻게 그녀가 왜 여기에 YJ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말도 안 돼. 그는 간신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고 힘이 있었다. 그가 알던 부드럽고 약한 손이 아니었다. 서유진 씨 지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당황스러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의 속을 휘저었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유진은 지훈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는 경멸이나 증오 같은 시시한 감정 대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지훈의 손을 놓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했으면 합니다만.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날아와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니. 그녀는 그와의 과거를 그저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잠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한채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전 아내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사라졌던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는 일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한채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채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는 듯 냉정했다. 그리고 이분은 유진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한채리에게는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지금 이 파티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지훈이 황급히 입을 열었다. 내 파트너인 한채리 이사입니다. 그리고 유진 씨 우린 할 얘기가. 강 대표님. 유진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야 되었을 텐데요. 오늘은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추후에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으시죠. 물론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쳐 연 회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5년 만에 나타난 전 아내가 자신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아니, 타인보다 못한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 A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지훈의 시선이 유진을 뒤따르던 그녀의 수행 비서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비서의 양옆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이들은 4~5살 정도로 보였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남자아이는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까맣고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심지어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그것은 지훈이 자신의 어릴 적 앨범에서 수백 번도 더 보았던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오뚝한 코와 턱선은 강지훈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듯했다. 아이들은 서유진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강지훈의 아이들이었다. 저 애들은... 지훈이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채리가 옆에서 뭐라고 소리치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이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아이들도 곧 비서의 손에 이끌려 그녀를 따랐다. 남자아이가 마지막으로 지훈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경계심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단 충격을 느꼈다. 5년, 그녀가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지났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가 봐도 4~5살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의 아이들을, 그런데 감히 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5년 동안 아이들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어 나타났다. 강지훈, 한채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지훈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서유진 그리고 한채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파티, 그의 승리는 서유진이라는 태풍에 의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지훈의 눈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충격은 곧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소유욕으로 변질되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아내였고 저 아이들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것을 훔쳐간단 말인가. 그는 서유진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다. 아니, 빼앗아 와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지훈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연회장의 소음이 다시 밀려왔지만 모든 것이 왜곡되어 들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이 연회의 주인이자 승자라는 사실을 잊었다. 지금 그는 그저 충격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저 멀리 서유진은 이미 YJ 인베스트먼트 임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마치 방금 전의 폭풍 같은 만남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비즈니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지훈의 이성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한채리가 그의 팔을 세게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로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여자가 5년 전에 쫓겨났던 그 여자가 돌아와 자신들의 파티를 망쳐놓다니. 지훈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하객들이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조소를 담은 눈빛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JH그룹 총수 강지훈과 그의 첫사랑 한채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전처. 이보다 더 자극적인 가십거리는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오만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체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체면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가 다가오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유진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무슨 용무라도 있으신가요, 강 대표님? 아직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서유진, 지훈이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게 다 무슨 짓이지? 저 애들은 누구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격렬한 감정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유진의 비서와 함께 별도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쌍둥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과 똑 닮은 그러나 자신을 증오하는 듯한 그 눈빛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저것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유진은 지훈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다시 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강 대표님께서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실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건 제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사생활,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는데 그게 사생활이라고 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칠 듯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옆에 있던 건장한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강 대표님 불쾌합니다. 유진이 싸늘하게 말했다. 제 아이들은 서씨입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긴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실 거라면 오늘의 합병 논의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해.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합병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 감히 그녀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읽었다. 그녀는 5년 전에 그 유순하고 겁 많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감췄다. 좋아. 일단은 비즈니스만 얘기하지. 하지만 이 파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봐야겠어. 이건 명령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제 일정은 비서실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다시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던 2분기 공급망 문제 말입니다만 지훈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 한복판에서 자신의 하객들 앞에서 전처에게 철저히 짓밟혔다. 그는 불타는 듯한 굴욕감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왔다. 한채리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지훈 씨,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YJ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 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저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서유진은 우연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설계한 무대였다. 자신을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들이었다. 파티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지우는 연단에 올라가 합병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지만 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쌍둥이의 얼굴과 유진의 차가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들은 그의 불안정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한채리는 파티 내내 지훈의 곁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지훈에게 다정하게 굴었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유진의 테이블만을 향해 있었다. 한채리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정략결혼 상대였던 서유진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인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지훈의 저 반응은 무엇인가? 그는 유진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JH그룹의 몇몇 주요 이사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출구를 향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파트너사 대표들에게 붙잡혀 발이 묶였다. 그는 유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비서와 함께 스카이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남자아이는 떠나기 직전 다시 한번 그를 돌아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유진이 사라지자마자 지훈은 그를 붙잡던 손들을 거칠게 뿌리치고 연 회장을 뛰쳐나갔다. 지훈 씨, 어디 가요? 한채리가 뒤따라왔지만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붙잡아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서유진의 차였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젠장, 대체 저 여자가 뭐라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요. 한채리가 울먹이며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지훈의 모습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늘 여유롭고 모든 것을 통제하던 강지훈은 사라지고 분노와 조급함에 휩싸인 낯선 남자만이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는 한채리에게 경고하듯 말하고는 곧장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올라가자마자 비서실장인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니, 10분 내로 튀어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잔도 없이 병째로 독한 술을 들이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헐레벌떡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소동을 이미 전에 들은 듯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지훈이 유리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요란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서유진, 지금 당장 서유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난 5년간 뭘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YJ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됐는지. 샅샅이 뒤져.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놓치지 마.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YJ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당연하지. 지훈이 소리쳤다. 자금줄 투자자 임원진 구성 약점. 모조리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내 합병 파트너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전부 알아내. 그리고 지훈이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아이들, 그 쌍둥이, 이름, 나이, 생일, 출생 증명서까지 어떻게든 구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김 비서는 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대표님 출생 정보는 개인정보라.
내 알바 아니야. 지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애들이 내 애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해야겠어. 만약 내 아이들이 맞다면, 만약 그 여자가 감히 내 핏줄을 5년 동안이나 속이고 숨겨왔다면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소유욕과 배신감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훔치고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김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집무실을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그녀와 자신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떠올렸다. 쌍둥이 남자아이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한채리가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 괜찮아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사이가 흔들리는 거 아니죠, 우린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진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채리의 존재는 성가신 소음처럼 느껴졌다. 피곤하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 한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뭐라고요? 지훈 씨 나보고 가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가라고 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내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파티가 남긴 잔해 속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70층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성가신 빛의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방금 가져온 1차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는 거의 비어 있었다. 서유진, 5년 전 이혼 기록 외 특이사항 없음. 이후 5년간의 행적 YJ 인베스트먼트와의 연관성 현재 추적 불가. 마치 유령처럼 증발했다가 나타남. 지훈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추적 불가의 대한민국 땅에서 내 허락 없이 그는 위스키를 다시 들이켰다. 술 기운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충격으로 인한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5년 전 그가 서유진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 밤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 기억은 지독한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그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 명문가 집안끼리의 정략 결혼, JH그룹의 확장을 위해 필요했던 감정 없는 계약. 서유진은 그 계약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처박아 두었던 결혼 앨범이 있었다. 그는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과 수줍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을 한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5년 전의 유진은 연약하고 조용했다. 늘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지훈은 당시 한채리와의 재회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며 지훈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그녀에게 열중했다. 그는 유진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고 집에는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그의 셔츠에는 늘 한채리의 짙은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유진은 그 냄새를 맡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옷을 받아들고 식사를 차릴지 물어볼 뿐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지루하고 답답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이 결혼을 가문의 의무 정도로만 여긴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한채리와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고 유진과의 결혼은 잘못된 비즈니스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진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다녀왔다. 그날따라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훈을 기다리는 듯했다. 지훈은 그날도 한채리와의 저녁 약속 때문에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그날 밤 유독 비가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다. 지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막 현관을 나서려 했다. 그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금 초조해하고 있었다. 한채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으니까. 그때 유진이 그를 불러 세웠다. 지훈 씨,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손으로 아랫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그 미묘한 제스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한채리에게 가 있었다. 나 바빠. 나중에 해. 지훈이 시계를 보며 무신경하게 대답했다. 그는 구두를 신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유진이 그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 관한 일이요. 지훈은 그제야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고 유진을 노려보았다. 우리 서유진 씨,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였지? 이 결혼이 뭔지 잊었어. 당신과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산부인과에서 찍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초음파 사진이었다. 임신이에요. 8주. 지훈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놀라움 대신 차가운 당혹감과 불쾌감이 스쳤다. 아이 하필 지금 한채리와의 관계가 불타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유진을 밀치듯 옆으로 비켜섰다. 그래서 어쩌라고? 유진은 그의 반응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우리 아이잖아요. 당신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물었어. 지훈이 현관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설마 이 아이로 내 발목이라도 잡을 생각이었어. 헛수고하지 마. 난 이 결혼 곧 끝낼 거니까. 한채리 씨가 돌아왔어. 난 그녀와 다시 시작할 거야. 빗소리와 함께 천둥이 쳤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우라는 말씀이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의 머릿속은 한채리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이 거추장스러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 알아서 해. 난 그 아이 원하지 않아.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해 뒀으니까.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는 유진의 절망적인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최고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한채리에게 줄 꽃다발을 조수석에 던지듯 놓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 말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본 서유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그는 만취 상태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유진은 없었다. 그녀의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사라졌을 뿐 그녀가 사용하던 모든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그가 보낸 이혼 서류와 그녀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하죠.
그녀의 단정한 필체였다. 지우는 그 서류를 보고 안도감 대신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지도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불쾌감도 잠시 그는 곧 한채리와의 새로운 삶에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정도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딸의 이혼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만 했다. 지우는 그것이 자신에게서 위자료를 더 뜯어내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시 현재. 지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기억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보았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가 임신 8주라고 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쌍둥이는 누가 봐도 4~5살이었다. 시간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아이들을 버렸다. 자신의 아이들을 존재조차 부정했다. 젠장.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서류와 펜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가 버렸던 아이들이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핏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심장이 뒤틀리는 것인가?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굴욕감이었다. 서유진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잔인한 말을 듣고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친정 서유진의 외가 쪽을 떠올렸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조용한 학자 집안이었지만 사실은 마쿠에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숨겨진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 지우는 정략 결혼 당시 그 소문을 무시했다. 서유진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속은 것이다. 유진은 처음부터 그를 속일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YJ 인베스트먼트. 어쩌면 그 투자사는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5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 그가 가장 오만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나타나기 위해.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병 파트너가 되어 돌아왔고 그가 가장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핏줄을 무기처럼 데리고 나타났다. 서유진, 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날 상대로 이런 게임을 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5년 전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다시 호출했다. 김비서, 당장 서유진의 외가 쪽을 다시 파가가. 자금 흐름 인맥. 그들이 지난 5년간 YJ 인베스트먼트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모조리 다. 그리고 한채리 이사. 그녀의 최근 1년간의 통화 내역과 자금 사용 내역도 조사해. 김비서는 한채리의 이름을 듣고 놀랐지만 지훈의 살기 어린 표정에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는 방어할 준비를 해야 했다. 서유진의 다음 공격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강지훈이었고 JH그룹의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이들도, 그리고 어쩌면 서유진까지도. 파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JH그룹 70층의 회장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집무실은 난생 처음으로 어지러워져 있었다. 마시다만 위스키 잔과 구겨진 보고서들이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 널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서유진과 쌍둥이 아이들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성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었다. YJ 인베스트먼트와의 합병.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이 중대한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어젯밤 김 비서에게 YJ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며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유진은 그 점을 노렸을 것이다. 그를 대중 앞에서 동요하게 만들어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그는 이가 갈렸다. 감히 그 여자가 김 비서 당장 긴급 임원회의 소집해 30분 내로 YJ 인베스트먼트 합병건 오늘 중으로 무조건 마무리 짓는다. 그는 인터폰에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서유진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가 갑이고 그녀가 을이었다. 이 합병은 YJ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터.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 판을 깰 리 없다고 애써 자신을 타일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어젯밤 파티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지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채리 역시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지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지훈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그의 퀭한 눈과 흐트러진 모습에 임원들이 작게 술렁였다. 어젯밤 일은 모두 잊어. 그건 내 사적인 문제야. 지금부터는 오직 비즈니스에만 집중한다. 그가 좌중을 압도하듯 말했다. YJ와의 합병 계약 최종안 검토는 끝났나? 지훈이 전략기획실장에게 물었다.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예, 대표님. 법무팀 검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YJ 측과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고 재무 담당 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소라냐.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공시가 떴습니다. 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서진테크가 인수됐습니다. 서진테크 지훈은 그 이름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나 의외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서진테크는 JH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이번 YJ와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인 차세대 반도체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들은 이 합병을 전제로 서진테크와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누구야? 누가 인수한 거야? 경쟁상가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무상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인수 주체는 YJ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YJ 인베스트먼트 합병 파트너인 그들이 왜 갑자기 서진테크를 한채리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물었다. 그게 왜 문제죠? 어차피 우리랑 합병할 회사잖아요. YJ가 인수한 거면 결국 우리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략기획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서진테크는 이번 합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YJ와의 합병 이후 그들의 자본을 이용해 서진테크의 독점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실장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그런데 YJ가 그걸 선수쳤다. 우리와의 합병 발표가 나기 직전에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자
선전포고였다. 서진테크는 JH그룹과 YJ인베스트먼트가 합병했을 때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열쇠였다. 그런데 YJ가 그 열쇠를 자신들의 손에 넣고 JH그룹을 배제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이 합병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대표님. 재무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합병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서진테크의 부품 없이는 우리가 계획했던 차세대 사업은 전부 중단됩니다. YJ가 그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목줄을 쥔 갑이 된 겁니다. 지우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이 울렸다. 임원들이 모두 움찔했다. 서유진, 그는 속았다. 어젯밤의 파티 쌍둥이 아이들, 그 모든 것은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가 개인적인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허둥대는 사이 그녀는 그의 제국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아 넣은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서진테크의 중요성은 JH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임원들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그런데 서유진이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에 그것을 낚아챘다. 당장 서유진 대표 연결해. 지금 당장 지훈이 비서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5년 전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가장 냉혹하고 유능한 적이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 스피커폰에서 익숙하지만 차가운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JH그룹 강지훈 대표님 연결되었습니다. 서유진 대표님이십니다. 서유진 지훈이 스피커폰을 부술듯이 소리쳤다. 강 대표님, 아침부터 목소리가 무척 격앙되어 있으시네요. 수화기 넘어 유진의 목소리는 방금 최고급 스파를 받고 나온 사람처럼 평온하고 나른했다. 그 평온함이 지훈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서진테크 우리와의 합병을 앞두고 뒤통수를 쳐. 뒤통수라니요, 오해십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마저 묻어났다. YJ 인베스트먼트는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서진테크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더군요. 설마 JH그룹에서 그 회사의 가치를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겠죠. 그것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장난치지 마. 당장 서진테크 매각해. 네가 얼마를 불렀든 2배 아니 3배를 주지. 이건 우리 합병의 전제 조건이었어. 글쎄요. 유진이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짧은 침묵이 지훈의 심장을 옥죄었다. 강 대표님,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합병 계약서 어디에도 서진테크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요. 그건 JH그룹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죠.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것은 법적인 계약이 아닌 지훈의 오만한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계획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 멋대로 확신했다. 서진테크는 이제 YJ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귀중한 기술을 JH그룹에만 묶어둘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 기술을 원하는 경쟁사들은 많더군요. 예를 들면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태강그룹이라든가. 네가 감히 지우는 숨이 막혔다. 태강그룹은 JH그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만약 서진테크의 기술이 그들 손에 들어간다면 JH그룹은 시장에서 고사당할 수도 있었다. 왜 못하겠어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만이 남았다. 당신이 5년 전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에요. JH그룹이 내게 그만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상대에게 내 것을 팔 겁니다.
그게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방식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어젯밤에 제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시던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시죠. 아이들은 내 소유입니다. 당신이 5년 전에 포기했던 그 순간부터. 만약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하거나 내 비즈니스를 방해하려 든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의 제국,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까지도. 이건 경고예요, 강지훈 씨. 뚝.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업 전쟁이었다. 서유진은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을 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다.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라는 그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에 울려 퍼진 사형 선고의 종소리였다. 서진테크의 인수는 J그룹의 숨통을 쥐는 완벽한 전략적 일격이었다.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그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사업적 손실이나 그룹의 위기 따위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사고는 다른 한 가지에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것에 매몰되어 있었다. 아이들, 서준과 서연. 만약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하거나 유진은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5년 전 그가 분명히 원하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핏줄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존재가 그의 심장을 이토록 세차게 뒤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 깨달은 부성애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침범당했다는 굴욕감,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핏줄은 그의 소유여야만 했다. 대표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리더에 대한 의구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실패, 그리고 오늘 아침의 전략적 참패. 그의 완벽했던 카리스마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회의는 이만하지. 서진테크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한체리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도 임원들의 당황한 속삭임도 무시했다. 그는 집무실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켜 어젯밤 파티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불러냈다. 스카이 라운지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서유진의 모습은 모두 건너뛰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고정되었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남자아이 서준. 아이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이따금씩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신뢰와 보호 본능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여자아이 서연. 아이는 오빠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무심하게 입술을 삐죽 내미는 그 모습조차 지훈 자신의 어릴 적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릴 적 앨범을 꺼냈다. 5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의 어린 지훈과 영상 속의 서준은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아이들. 그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스크린만이 그의 손길을 막아설 뿐이었다. 그날부터 강지훈은 유령처럼 변해갔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서진테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김비서만을 호출했다. 아이들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YJ 인베스트먼트고 뭐고 다 집어치워.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뭘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하루 24시간 뭘 하는지 전부. 김비서는 경악했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이 시점에 대표가 고작 아이들의 행방에 집착하고 있다니. 대표님, 지금은 그럴 때가. 내 말 안 들려. 지훈이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찾아내라고. 그 여자가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둘 수 없어. 당장. 김비서는 지훈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JH그룹의 모든 정보력이 그룹의 위기를 막는 대신 오직 두 아이를 찾는데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지훈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스위트룸은 이미 비어 있었다. YA 인베스트먼트 한국 지사 건물은 철통 같은 보안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다닐 법한 최고급 사립 유치원 국제학교 아동전용 프리미엄 스토어 주변에 사람을 풀었지만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대한민국 땅에서 애 둘을 못 찾아 지훈이 김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다. 김비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서유진 대표는 공식적인 거처가 없습니다. 매일 다른 안전가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외부로 나오지 않고 전담 교사들이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전가옥 감히 내 아이들을 감금해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때 한채리가 비서실에 만류를 뿌리치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지훈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의 패닉 상태였다. 지훈 씨, 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왜 그깟 애들 때문에? 그깟 애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한채리가 알던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설고 위험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당신 눈에는 그 애들이 그깟 애들로 보여. 그럼 아니에요. 그 여자가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데려온 도구일 뿐이잖아요. 당신을 닮았다고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요. 당신 지금 그 여자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한채리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서유진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한채리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노라나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노란하고 있지. 5년 전에 내가 버렸던 내 핏줄에게, 내가 존재조차 부정했던 내 아이들에게. 한채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아이들을 그따위로 부르지 마. 지훈 씨, 나가라고 했어. 지훈의 고함에 한채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훈의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그것도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와 그녀의 아이들 때문에. 지훈은 다시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의 관계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는 그 아이들이 명백히 자신의 핏줄이라는 확증이 필요했다. 방법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들의 DNA 샘플을 구해와 김비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대표님,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유진 대표가 알게 되면 알면 어쩔 건데 지훈이 포효했다. 어차피 전쟁은 시작됐어. 서진테크로 내 목을 조르는데 내가 이딴 불법 따위에 망설일 것 같아. 내 아이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만약 맞다면 그 여자는 내 아이들을 유괴한 거야. 난 내 아이들을 되찾을 정당한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그의 논리는 비틀려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김비서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추적 끝에 김비서가 기회를 찾아냈다. 서유진 대표가 내일 오후 YJ가 투자를 고려 중인 한 사립미술관에서 비공개 미팅을 가집니다. 아이들도 동행하며 미팅 동안 별도의 프라이빗 룸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안이 삼엄하겠지만 그곳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음날 오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제2그룹의 보안팀 중 가장 정예 요원들을 미술관의 청소 및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시켜 투입했다. 작전은 아슬아슬했다. 아이들이 머무는 프라이빗 룸에는 유진의 개인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요원들은 아이들에게 최고급 유기농 주스와 쿠키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해 접근했다. 아이들이 마신 주스 컵 확보했습니다. 요원의 긴박한 목소리가 지훈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철수해. 당장. 그날 밤 2개의 작은 주스드 컵이 멸균 처리된 봉투에 담겨 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 함께 동봉했다.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보내. 내 이름은 빼. VIP 긴급 의뢰로 처리해. 24시간 내로 결과 가져와. 만약 이 일이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관련자들 전부 알지. 그 후 24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집무실을 서성였다. 서진테크 주가, 폭락 이사회 소집 요구 한 체리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 모든 것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김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 차라리 아니기를 바랐다. 만약 아니라면 그는 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는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함께 마지막 결론이 적혀 있었다. 유전자 검체 A 강지훈 추정 와 검체 B 서준 추정 검체 시 서연 추정는 부계 자식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9% 일치율 92.999%. 지훈은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이 붉게 타올랐다. 의심이 아니었다. 집착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피로 새겨진 진실이었다. 서준, 서연, 그의 아들, 그의 딸. 서유진이 감히 그의 아이들을 훔쳐서 5년 동안이나 그를 속이고 이제는 그 아이들을 무기 삼아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끔찍한 확신이 되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서진테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핏줄을 되찾아와야 했다. 그것이 설령 그녀를 파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채리는 자신의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먼트 거실에서 애꿎은 실크 쿠션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은 변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이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밀어냈다. 서유진이 나타난 그날 밤 이후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그녀가 그의 집무실로 쳐들어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짐승과도 같은 눈빛을 보였다. 그깟 애들이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자신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한채리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첫사랑, 그의 유일한 사랑.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서유진이라는 하찮은 여자가 5년 만에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지우는 지금 서유진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쌍둥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핏줄이라는 그 사실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 집착이 자신을 향한 사랑을 좀먹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서유진, 감히 네가. 한채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마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서유진을 무너뜨려야 했다. 지훈의 눈앞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JH그룹 내부에 심어둔 인맥과 은밀하게 관리해온 가십 전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YJ 인베스트먼트가 사실은 불법적인 해외 자본의 돈 세탁 창구이며 서유진의 초고속 승진 뒤에는 나이든 거물 후원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루머를 만들었다. 이걸 터뜨려 최대한 자극적으로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 동시에 뿌려 그녀는 익명의 계좌로 두둑한 돈을 입금했다. 강지훈 대표가 이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고 위험한지 알아야 해. JH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꽃뱀이라는 걸. 한채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곧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YJ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폭락할 테고 투자자들은 동요할 것이다. 강지훈은 그제야 서유진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을 위협하는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될 터였다. 그는 다시 깨끗하고 헌신적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쏘아올린 화살이 향하는 곳은 서유진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YJ 인베스트먼트의 비밀스러운 커맨드 센터. 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파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얼음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보안팀장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한채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우리가 심어둔 그 기장가.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한채리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함께 YJ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받은 즉시 저희 쪽 서버로 모든 증거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역시 그녀는 변한 게 없군. 언제나처럼 천박하고 예측 가능해. 유진은 5년 전 지훈의 곁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한채리의 그 오만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한채리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유진이 지난 5년간 준비한 것은 단순히 자본과 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한채리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했다. 특히 한채리가 제이그룹 내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다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한채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바로 횡령이었다. 한채리는 자신이 총괄하는 JH그룹의 마케팅 및 홍보 예산을 수년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척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계약금으로 각종 이벤트와 광고 대행 계약을 몰아주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사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한채리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했고
그 공격을 역이용할 함정을 파두었다. 그녀가 고용한 가십기자는 사실 유진의 사람이었다. 한채리가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돈을 입금한 그 계좌는 유진의 팀이 추적하고 있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시작해. 유진이 명령을 내렸다. 한채리의 횡령 증거 전부다. 그녀가 돈 세탁에 이용한 유령 회사 계좌 내역 부풀려진 계약서, 사본 내부 공모자들과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안 팀장이 물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언론에 터뜨릴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론은 너무 시끄러워. 강지훈이 덮어버릴 수도 있어. 가장 확실한 곳으로 보내. JH그룹 내부 감사팀. 그리고 강지훈에게 직접.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을 노렸다. 한채리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JH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99점 중 T라는 숫자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알 수 없는 소유욕으로 떨렸다. 내 아이들, 서유진이 감히 내 아이들을 훔쳐갔어. 그는 당장이라도 서유진에게 달려가 아이들을 빼앗아 오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이 온통 아이들을 되찾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집무실 인터폰이 울렸다. 내부 감사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극비사항입니다. 지우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들어오라고 해. 감사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암호화된 USB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익명의 제보입니다. 처음에는 음해성 투서인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이 안에 담긴 자료는 전부 사실입니다. 뭔데? 이 와중에 지훈이 신경질적으로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채리 이사 비자금 내역, 유령회사, 해컨텐트 계약서 목록,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그녀가 내부 직원에게 계약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증거는 완벽했다. 지난 5년간 한채리가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가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여자가 그의 등 뒤에서 그의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것도 그가 서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지우는 숨이 막혔다. 서유진에게 당한 배신감과는 또 다른 역겨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유진은 서진테크라는 그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지만 한채리는 그의 심장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한채리 이사님께서 꼭 배워야 한다며 YJ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아주 긴급한 정보라고.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횡령 내역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서유진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한채리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았고 그 공격을 빌미로 한채리의 비리를 자신에게 터뜨린 것이다. 한채리는 지금 자신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들여보내. 지훈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한채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지훈 씨, 이것 좀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서유진, 그 여자 깨끗한 척하더니 뒤가 이렇게 구렸다고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YJ, 곧 무너질 거예요. 당신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될. 지우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연기하는 그녀의 얼굴을,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돌려 그녀를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온라인 찌라시가 아닌 그녀의 이름이 적힌 횡령 장부와 유령 회사의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한체리의 목소리가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화면과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나가. 지훈이 말했다. 아니, 지훈 씨,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서유진이 조작한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가라고 했다. 지훈이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김비서, 보안팀 불러. 한체리 이사 사무실에서 당장 끌어내.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고소 진행해. 지금 당장. 한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지훈 씨.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없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보안팀 요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5년 동안 지켜왔던 첫사랑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유진이 완벽하게 설계했다. 한체리가 끌려나간 집무실에는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절규의 메아리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모니터를 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한체리의 횡령 내역이 붉은 숫자로 번뜩이고 있었다. 99천 중 99% 그리고 수백억 원.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숫자가 광란의 춤을 추었다. 하나는 그가 버렸던 핏줄의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랑의 배신이었다. 그는 지난 5년 안이 그 이전부터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바보였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보석을 내던지고 한체리라는 시궁창의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그의 첫사랑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5년 전 한체리와 재회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과 지위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는 서유진을 그토록 경멸했었다. 감정 없는 정략결혼 상대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를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반면 한체리는 사랑을 속삭이며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그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체리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했다. 이토록 어리석었던 자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을 서유진을 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체리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 남자인지. 그녀는 5년을 기다려 그가 가장 신뢰했던 것 2가지를 동시에 파괴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사업.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서유진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환상이 깨지는 기분은 어떤가요? 강지훈 씨. 짧은 문장과 함께 하나의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는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의 배경은 5년 전. 그가 서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며칠 전에 한 호텔바 바알이었다. 화면 속에는 한체리와 JH그룹의 당시 주치의였던 박 원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훈은 박 원장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가 유진의 건강을 체크하도록 붙여주었던 사람이었다. 정말 임신이 확실합니까? 한체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한 이사님.
서유진 사모님 임신 6주 차입니다. 제가 강 대표님께 직접 보고 드리기 전에 약속대로 이사님께 먼저 보고하지 마세요. 한채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 안 돼요. 아이 하필 지금. 절대로 안 돼.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한채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원장님, 원장님 아드님, 이번에 JH바이오 신약개발팀 수석으로 발령났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아실 텐데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사님, 이건 지훈 씨는 지금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 결혼 곧 끝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애가 생기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그러니 당신은 입 다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훈 씨가 그 여자를 뱃속의 애까지 함께 버리도록 만들 거니까.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가 유진에게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라고 소리쳤던 그 비 내리던 밤, 그는 몰랐다. 유진이 그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기 며칠 전부터 한채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유진을 버리도록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도록 그를 부추기고 조종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이 절박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던 이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그의 앞을 막아섰던 그 절실한 눈빛. 그녀는 단순히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한채리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던가?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 아이 원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에 놀아나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오만함, 자존심, 분노.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지독한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서유진은 그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증명했고, 이제 그의 제국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격미달인지 증명하고 있었다. 대표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지훈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지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진테크 사태와 한채리 이사 횡령 거은이 겹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표님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모래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채리라는 기생충이 내부를 갉아먹었고 서유진이라는 태풍이 외부를 강타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바로 그 자신 강지훈이었다. 그는 영상 파일을 껐다. 한채리의 얼굴이 사라지고 모니터에는 검은 화면만이 남았다. 그는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자신의 텅 빈 눈을 마주보았다. 주주총회 이사회,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사랑, 신뢰.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남아있었다. 그의 핏줄. 그가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그의 아이들. 서준과 서연. 그는 깨달았다. 서유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JH그룹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뒤 그가 가장 갈망하는 단 하나, 바로 그 아이들을 볼모로 그를 완벽하게 조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광기와 집착으로 이글거리던 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하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한체리 같은 쓰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서유진의 복수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역시 그가 원하는 단 하나를 가져야 했다. 김비서.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메마르고 평온했다. 예, 대표님. 주주총회 일정 최대한 뒤로 미뤄.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서유진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아니, 내가 찾아가겠다고 해.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야.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이자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내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전해 서유진은 강지훈의 면담 요청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수락했다. 그녀는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JH타워 70층의 스카이 라운지가 아닌 YJ 인베스트먼트의 한국지사 40층 방문객용 회의실이었다. 그가 군림하던 제국의 꼭대기가 아닌 그녀의 영역, 그녀의 통제하에 있는 공간이었다. 강지훈은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홀로 그곳을 찾았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서울을 호령하던 오만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값비싼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은 깊은 절망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회의실은 거대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JH타워를 포함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가 자신의 제국을 밖에서 초라하게 올려다보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파티에서 입었던 로열 블루 슈트가 아닌 간결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냉철한 아름다움과 위엄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물을 권하지도 않았다. 지훈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는 차마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자신이 5년 전에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아내를 바라보았다. 유진.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바싹 마른 소리가 났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유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었지만 그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분석해야 할 데이터 혹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영상을 봤어.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채리와 박 원장이 나누던 대화. 당신이 보낸 거겠지. 유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비웃음 대신 서늘한 사실의 나열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다. 나는 몰랐어.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나를 속였을 줄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유진이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취해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으니까. 한채리가 없었어도 당신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예.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쾌락과 오만의 눈이 멀어 아내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미안해. 지훈이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다. 그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매달렸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96.999%. 우리 아이들이지. 서준이, 그리고 서연이,
유진의 시선이 그 서류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눈빛이 경멸로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숫자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훈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 아이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당신이 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숨겨왔던 내 아이들, 당신 아이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 지훈은 압도당했다. 5년 전 그날 밤 당신은 분명히 말했지. 그 아이 원하지 않아. 당신은 그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했어.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건 한채리 때문이었어. 내가 속아서. 내 탓하지 마, 강지훈.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내 말을 믿으려 한 적이 없어. 당신은 내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당신은 나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당신의 완벽한 인생에 낀 불순물 정도로 취급했지.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이들을 원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하니. 당신은 지금도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단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한채리도 회사도 명예도. 당신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내 핏줄이라는 마지막 소유물에 집착하는 것뿐이야. 지훈은 그녀의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맞았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와 마지막 남은 자신의 흔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러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필요해. 내가 다 할게. 한채리는 고소했어. 끝났어. JH그룹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 당신이 서진테크로 내 목을 조르지 않아도 내가 당신 발밑에 모든 걸 내려놓을게. 제발. 그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애원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제안, 가장 절박한 제안이었다. 제국을 포기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겠다고 유진이 물었다. 지훈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모든 걸 버릴게.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 옆에 설게. 아이들에게 내 성을 주고 정식으로 내 후계자로 삼겠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평생 속죄할게. 제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경멸에 찬 웃음이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군. 그녀가 웃음을 거두고 싸늘하게 말했다.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당신 중심적이야. 무세훈, 당신은 지금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당신의 아내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거잖아. 아이들에게 당신의 성을 하사하시겠다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신이라도 돼.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남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없어. 유진아, 제발. 내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맞아. 그래서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있어.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지난 5년 내가 지옥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당신은 한채리와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어. 내 아이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어.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지켜준 사람이야. 그게 누군데? 지훈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서나. 유진이 잘라 말했다. 분명한 건 그 자리에 당신은 없었다는 거야. 당신은 서준이와 서연이의 삶에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았어. 99.99
99.999%그 종이 쪼가리가 당신을 아버지로 만들어줄 것 같아. 그건 그저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녀는 그를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당신의 제안은 거절하겠어. JH그룹은 내가 왜 당신에게 받아야 하지? 난 내 힘으로 가질 거야. 당신의 자비가 아니라 내 전략으로.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 거야. 당신이 5년 전에 버렸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는 내 아이들을 당신 핏줄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문이 닫혔다. 지우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다. 99.99999%. 그것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무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최종 확인서일 뿐이었다. 그는 남편으로서도 CEO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의 절박한 제안은 그녀의 얼음 같은 복수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JH그룹 타워 70층. 강지훈이 한때 자신의 제국이라 불렀던 그곳의 심장부 대형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실의 상석, 그러나 오늘따라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JH그룹의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서유진의 사무실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만남 이후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절대로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그 말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권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YJ 인베스트먼트의 법무팀과 함께 입장했다. 그녀는 JH그룹의 공식 이사진이 아니었지만 이번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장본인이었다. YJ 인베스트먼트는 서진테크 사태 이후 폭락한 JH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입해 단숨에 주요 주주로 등극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주주 자격으로 당당하게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이 팽팽해졌다. 의장이 마른 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의 긴급 주주총회 안건은 현 강지훈 대표 이사의 해임건입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싸워야 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자리마저 내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지금 우리 회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것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흔들기입니다. YJ 인베스트먼트의 서유진 대표는 저와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JH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그는 한체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체리 이사의 횡령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리를 적발한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사적인 복수극에 휘말려 회사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절박한 호소는 회의실을 잠시 술렁이게 만들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지우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쩌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과거 업적을 열거하며 이 위기만 넘기면 JH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서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강 대표님의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그리고 사적인 복수극이라 하셨죠. 그녀는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복잡한 재무제표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첫째, 경영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JH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YAC와의 합병 시너지, 구체적으로는 서진테크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대표님은 그 핵심 자산인 서진테크가 적대적 M&A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YJ가 아니었더라도 경쟁사인 태강그룹이 먼저 손을 썼다면 JH그룹은 그대로 고사했을 사안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뛰어난 경영 능력입니까?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둘째, 리스크 관리의 실패입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한체리의 횡령 내역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5년 동안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는 동안 대표이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진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CEO의 자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숫자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횡령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직무유기입니다. 한체리의 측근이었던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주주 가치의 훼손입니다. 스크린에는 JH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다. 서유진이 등장했던 파티 당일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붉은색 그래프였다. 시장은 이미 강지훈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하락했고 금융권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JH그룹은 지금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를 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드라마에 빠져 회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마.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네가 서진테크를 빼앗고 네가 한체리의 비리를 터뜨렸어. 이 모든 게 네가 만든 함정이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 대표님,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한 일은 이미 썩어 있던 환부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당신의 무능력과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진짜 원인입니다. 그녀는 이사진과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주주 여러분, YJ 인베스트먼트는 JH그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낡고 부패한 리더십 아래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JH그룹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원합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제안은 냉철했다. 사적인 복수극에 휘말려 회사를 공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능한 새 리더십, 그것이 비록 서유진일지라도 을 받아들여 회사를 살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려 했다. 아이들 얘기를 꺼내면 그녀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비정한 모성애라도 자극하려 했다. 서유진, 너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강 대표님. 유진이 그의 말을 얼음처럼 잘랐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비즈니스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드라마는 이 회의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가 의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사생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저희는 지금 회사의 생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진행해 주시죠. 그녀의 그 마지막 말은 지훈에게 내리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주주들 앞에서 그를 CEO가 아닌 사생활 문제나 일으키는 한심한 남자로 전락시켰다. 그는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의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지훈 대표, 이사 헤이만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훈이 직접 임명했던 이사들,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측근들까지. 그들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서유진의 YJ,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포함하여 헤이만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강지훈 대표 이사 헤이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망치가 울렸다. 땅, 땅, 땅.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은 그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JH그룹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서유진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사들과 함께 다음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JH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YJ 인베스트먼트는 그녀는 이미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70층 복도를 유령처럼 걸었다. 한때 그의 발 아래 있었던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듯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JH그룹 타워 70층의 회장실은 주인을 잃고 며칠간 비어 있었다. 강지훈이 남기고 간 값비싼 집기들은 그의 오만했던 과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다. 강지훈의 명패는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YJ 인베스트먼트 의장 서유진이라는 간결하고 단단한 명패가 놓였다. 서유진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무너뜨린 남자의 시선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도취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5년간의 지독했던 계획이 마침내 종결되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정의의 집행이었다. 그녀가 JH그룹의 경영권을 잡자마자 시장은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다음 날 유진은 YJ 인베스트먼트와 JH그룹의 전격적인 합병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강지훈이 원했던 수평적 결합이 아닌 YJ를 모회사로 하는 수직적 흡수 합병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한채리가 남긴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한채리와 연루되었던 모든 임원과 직원이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녀가 운영하던 유령 회사들은 모두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그녀는 서진테크의 기술력을 JH그룹의 핵심 사업부에 즉각 투입하여 시장이 우려했던 성장 동력 부재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그녀의 일처리는 강지훈과는 정반대였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으며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잠을 자며 단 며칠 만에 거대하게 흔들리던 제국을 장악했다.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냉철한 카리스마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JH그룹이 더 강력한 리더의 손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정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한채리는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지훈에 대한 사랑을 호소하고 서유진의 함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빼돌린 돈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쳤던 강지훈은 그녀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녀는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재산 명예. 그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직후 그가 살던 펜트하우스에서도 쫓겨났다. 그가 가진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현금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뉴스의 중심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무너진 CEO보다 새롭게 등극한 철의 여왕 서유진에게 더 열광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술에 절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들이 다닐 법한 최고급 국제 학교 앞으로 갔다. 그는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흔적을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서준과 서연.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유진의 비서가 아닌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지적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남자는 다정하게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들은 그 남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랐고 그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있어. 유진의 말이 지훈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저 남자였을까? 5년 동안 유진의 곁을 지키며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사람.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99.99999%라는 숫자는 저 행복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서준이가 문득 고개를 돌려 지훈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새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지훈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사라졌다.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서유진은 이제 완벽히 그녀의 것이 된 옛 강지훈의 사무실. 지금은 YJ그룹의 총괄 의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서진테크와 J바이오의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서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육중한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엄마 밝은 목소리와 함께 서준이와 서연이가 달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이제 이곳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다. 그들의 뒤로 아까 지훈이 보았던 그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의 오랜 동료이자 YJ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서였다. 그는 유진이 가장 힘들었던 5년 동안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유일한 남자였다. 엄마, 이것 봐요. 서연이가 그린 거예요. 서준이가 꼬깃꼬깃한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과 동생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강지훈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얼굴에서 얼음 같던 CEO의 표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서연이 최고.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JH그룹의 정복자도 YJ의 철의 여왕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두 아이의 엄마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5년 전에도 그리고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였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미소였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진정한 해방의 미소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